이 농장의 특징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편안하고요. 저스틴도 저처럼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잔에 커피를 잘 못 마시는데 저스틴도 뭐 자기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자기 커피는 한 잔 다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입장에서 이걸 먹었을 때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심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올라커피의 제프입니다. 모든 체리를 따와서 모든 프로세싱은 저스틴 집에서 만들어줘요. 집에서 데보라처럼. 그러니까 데보라는 그냥 내추럴, 애프터글로우하고 워시드, 때로 하는 그 농장에서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세스만 제미스는 집에서 해요. 근데 저스틴은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다 집에서 합니다. 롱보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가요? 롱보드 농장주 저스틴은 서핑, 그러니까 롱보드를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는 일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 이름도 바로 롱보드 농장이 됐는데요. 저스틴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저스틴이 대학을 다니던 중에 교환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코스타리카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중남미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 와인을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해서 앞으로 중남미에서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나마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바닷가가 양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어서 원하는 쪽에서 롱보드를 탈 수 있어서 파나마를 은퇴의 땅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커피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나마에 들어와서 보드를 타고 그리고 와인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커피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의 라 에스메랄다 농장이 있는 주변에 롱보드 농장의 농장주인 저스틴이 바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뜰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펜나리오라고 부르는 농장인데 게이샤를 재배하기에는 고도가 낮아서 카투아이나 티피카 등을 재배하면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My name's Justin. Longboard Coffee. We're here at Fenario, my first farm in Panama. It's where I learned about coffee. All organic. Our 3 farms are all organic. We're gonna cup the first table. Is gonna be coffee from this farm, and the other non-geishas from the other 2 farms. So a Tipica and a Pache, and then we'll have a geisha table. So welcome, and I hope you have some fun getting some nice flavors. 참, 이곳에 바나나 나무가 있는데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바나나 중에 가장 맛있는 바나나였습니다. 새콤함도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쫀쫀하고 단맛이 일품인데 파나마가 정말 좋은 땅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펜나리오 농장에서는 바나나도 키우고 일부 커피 품종도 재배를 하지만 이것이 롱보드 농장의 핵심은 아닙니다. 바로 롱보드 농장은 윈디리지와 미스티 마운틴이라는 2 가지 스페셜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스틴이 파나마로 이주해서 커피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윈디리지라는 땅을 구입을 했다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곳에서 커피를 키울 만한 좋은 땅이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지나가던 그 행인이 사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산이 내 건데 당신이 사볼래요? 라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사람을 믿고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재배하는데 그때부터 이 롱보드 농장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저스틴은 그곳에서 보통 사람이 재배하듯 커피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이오 다이나믹,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기농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기농 커피를 재배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땅을 구입했을 때 있었던 커피들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커피들은 생명력이 별로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커피들을 모두 제거하고 심지어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바로 땅의 기운이 다시 정상을 찾기까지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저스틴은 그때부터 커피를 심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게이샤만 심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커피 나무와 커피 나무의 사이의 간격이 아주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게 재배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커피도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무들도 사람처럼 넓은 공간에서 본인만의 그런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스틴의 커피를 마시면 커피 자체가 정말 건강하게 자랐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No trees, basically. A few trees, and where there are trees, the coffee is very happy. When there's no trees, it's suffering. So I've been planting the trees, but that takes 10, 12 years. So already done. Yes. I think it's just more fun to come here right now. Or if we're going to pick one farm to go visit, Misty Mountain. Plus, it's because, cause this is the farm that when I finally learned about coffee and had an opportunity to do it my way, this is the place where the universe, gave me the opportunity to. Okay, great. 하지만 이렇게 넓게 키우다 보니 커피의 수확량이 아주 적죠. 특히 바이오 다이나믹 프로세스로 커피를 심고 수확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름달이 뜰 때만 수확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우주의 기운을 체크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까다롭고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 있어서 커피 가격도 비싸고 또 수확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건강하고 좋은 맛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게이샤 커피보다도 몇 배 비싸서 접근하기가 정말 힘든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스타들이 챔피언십 혹은 다양한 대회에서 이 농장의 커피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보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브라임이라고 두바이 에스프레소랩 사장이고 쉐리라고 그 작년 챔피언인가요? 브루어스컵. 그다음에 슌따로 사자커피 일본 게이샤 수입하는. 브루보이 태국. 룰루도 챔피언. 이번 대만 대표죠. 또 누구죠? 모르겠어요. 저스트콩 커피. 그리고 롱보드 농장에 가면 다른 농장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커피? 그런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커피 꽃차입니다. 커피는 체리뿐만 아니라 꽃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꽃을 따면 체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농장에서도 이 꽃을 따거나 판매하지 않는데 롱보드 농장의 저스틴은 이 꽃을 조심스럽게 소량 수확해서 티로 판매하고 또 본인이 마시고 있습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정말 마셔보면 자스민 차보다 더 자스민 차 같고 베르가모 통차보다 더 베르가모 통차 같은 아주 희한한 그런 맛이 올라오는데 떨어진 걸 주운 거거든요. 핸드피?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 꽃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꽃을 꺾어버리면 그 자리에 다시 체리가 자라야 되는데 네.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돼요. 아. 이건 따도 되는 거다. 아, 진짜요? 네, 그 꽃을. 그래서 그런 꽃을 딴 거랑 본인이 주운 거. 주운 거? 네, 그거를 이제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저 보면 알아. So, How do you recognize that? well, they come out. They flower, and then they start to come down. Just right one, and not the one that's not ready. Okay. So how do you recognize that? Well, they come out. 대시 들어갈 때 그때 딱 따야 된대요. 그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단연간의 그 그러니까. 경험으로
요때 가서 요때를 보면 요 시점에 얘를 호로록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농부로서 나무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는 I have to open it so 그러네요. I put it on, 가능한 the right 거죠. on this side. 매년 롱보드 농장의 커피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펜나리온 농장에서 티피카나 파체 같은 게이샤가 아닌 커피도 수입을 했었고, 또 올해는 윈디리지와 미스티 마운틴, 그러니까 롱보드가 자랑하는 이 두 가지 농장에서도 모두 수입을 했었는데, 정말 수량이 작고 가격이 비싸서 쉽지 않은 그런 커피지만 많은 바리스타들이 좋아하고 또 대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1순위로 꼽는 농장이라서 제가 매년 들여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물론 롱보드 농장에서 나오는 커피가 매우 작아서 많이 들여올 수는 없지만, 또 많이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이 사기는 힘들지만 매년 최고의 커피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ery thin layers at that point, and then we go thicker layers as the coffee's. Well, I check humidity every day, and because the coffees vary, but it's usually about 20 days, and then they get a temporary, like a stall for 15 days. 그러니까 차갑게 했다가 또 뜨겁게 했다가 계속 반복을 시키네요. 냉탕 온탕 기법이네요. And the tree, we plant them very far apart because we don't do intensive agriculture. I don't like to see my trees full of fruit. When the trees are full of fruit, then nature sees that and wants to attack. And then there's less special flavors. When you have small amounts of fruit, it'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a strawberry that you buy at the supermarket, a strawberry at the organic supermarket, and then a strawberry that's wild, on a trail in France, in the Alps or somewhere. The flavor is small, they're small and not very many, but the flavor is intense. very strawberry-ish. So that's the idea with how we do coffee. So the result is lower yield, but happy plants that don't need, we don't force them into production or force them into doing what we want them to do. I let them do what they want to do. 와우. 워시드 맛있어요. 네. 워시드 진짜 맛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80만 원대 하면 이 워시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그럴 수도 되게 있어요. 워시드 중에 제일 맛있는 워시드는 맞는데, 워시드는 편차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비싼 거랑. 너무 되게 섬세하죠? 차이가. 거기다 담아가시는 거예요, 한국 거? 여기에 이따가 비춰. 와. Thank you. 와. 그냥 주시. 아디오스. 아, 물소리, 새소리.